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벨상 프로젝트 케네스 에로우에 대해 발표할 경영학부 22학번 소현우입니다. 가장 먼저 목차에 대해 알아보면 케네스 에로우에 대해 소개를 한 다음 일반 균형 모델의 시대 배경 및 연구 동기, 연구 내용, 의 및 현실 응용에 대해 알아보고 불가능성 정리의 시대 배경 및 연구 동기, 불가능성 정리의 연구 내용, 의 및 현실 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네스 에로우는 1921년 8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고 내 연구의 대부분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시작된다는 말을 남긴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1963년 뉴욕 시립대학교에 입학하였고 1941년 컬럼비아 대학 수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고 51년에 컬럼비아 대학 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1968년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를 역임한 등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연도별 케네스 에로우의 수상 및 업적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1951년 불가능성 정리를 발표하고 1954년 일반균형해의 존재를 증명하고 1957년 존 베이츠 클라츠 메달을 획득하였고 1963년 불확실성과 의료의 후생경제학을 발표하였고 1972년 존 힉스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에 구겐하임 펠로십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986년 존 폰 노이만 이론상을 수상하였고 2006년에 미국 국가과학상 행동 및 사회과학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에로우가 노벨상을 받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일반 균형 모델의 시대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경제의 조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이래로 경제학자들은 이 주장을 논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시장 경제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 경제 문제를 해결하가는가 하는 것이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각자가 개인의 이기심에 따라 선택을 하면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원리에 의해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말입니다. 연구 동기는 여러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일반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일반 균형이 과연 존재하는지 또 어떤 조건 하에서 존재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반 균형이란 여러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일반 균형 모델의 연구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 균형의 존재에 대해 증명하였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수많은 개별적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결국 시장은 경제 균형에 도달할 수 있음을 에로우는 부동점 정리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부동점 정리란 공간 X와 함수 F의 적당한 조건이 주어지면 X 내에 F의 부동점이 존재한다는 것, 조건에 따라서 바나우 부동점 정리, 브라우 부동점 정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일반 균형의 조건에 대해 증명하였습니다. 에로우는 제라르 드브레와 함께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시장에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총 공급이 총 수요와 같은 가격의 집합이 언제나 있음을 엄밀하게 증명해낸 에로우 드브레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에로우가 다양한 상태의 균형을 연구하였습니다. 에로우는 균형의 존재 문제뿐 아니라 균형이 유일한가 그리고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수렴해 갈 것인가 하는 등의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과연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 깊은 연구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로우는 논문을 완성하였습니다. 에로우와 드브르는 1951년에 각기 독립적으로 일반 균형의 존재 문제를 놓고 연구하다가 서로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을 알고는 공동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1954년의 논문입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일반 균형이라는 분야를 정립하고 연구의 기본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후의 경제이론 논문은 모두 에로우 드브르 모형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되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학계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1950년대 비적분 정도의 수학이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집합론, 위상수학과 같은 고등수학의 기법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점도 에로우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세목에 대하여 경제 주체별 후생 변화와 귀척 효과 분석에 활용되거나 조세와 정부 지출 등을 포함한 경제 분석에 실제로 일반 균형 모델이 활용됩니다. 다음은 에로우의 가장 유명한 정리 중 하나인 불가능성 정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랜드 연구소에서는 과연 미국이 이익이라는 것이 미국 시민 개개인의 이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미국, 소련, 유럽 등이 서로 전략적으로 경쟁을 하는 수학 모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에로우는 개인의 견해를 집약하는 방법으로서 다수결 원칙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것도 몇 개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고 3주일 만에 한 편의 논문을 완성시켰습니다. 이것이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먼저 바람직한 의사결정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완비성, 이행성, 독립성, 파레토 원칙, 비독재성 이 5가지가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 불가능성 정리란 투표자들에게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대안이 제시될 때 어떤 투표 제도조 공동체의 일관된 선호 순위를 찾을 수 없다는 것, 즉 앞에서 설명한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서 사회의 후생 수준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바람직하고 민주적인 선호체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정리의 핵심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로우는 대안을 비민주적으로 결정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선호가 변경되거나 정치적으로 선호를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해결 방식 때문에 당시 에로우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불가능하고 독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소문이 나돌 만큼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성 정리는 사실 독재의 불가피성을 보인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적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절차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그때까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앞으로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로우의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경제학자들뿐 아니라 정치학자, 철학자, 사회학자들도 관심을 갖고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하나의 학제적인 연구 분야로 발전했습니다. 불가능성 정리는 대표자 선출을 비롯한 많은 투표, 합리적 선택 이론을 이용한 정치학과 미시경제학 분야의 지류인 후생경제학 등에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